번째 후보입니다. 소병훈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여기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왔지만 자주 보기 때문에 자주. 머릿속으로는 그려봤습니다. 예. 자, 정치인을 진작에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낙선. 낙선. 계속 낙선하시다가 20대 드디어 경기도 광주에서 28년 만에 민주당이 당선자를 내는 역사를 만들면서 국회의원이 드디어 되셨어요. 그리고 특이한 이력, 이삭과 사나라고 하는 운동권 서적을 주로 출판했던 아주 문제 있는 출판사를 운영하셨고, 그래서 이 운동권 출신들은 다들 알아요. 정청래 의원도 바로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출판사. 뉴스공장에 오늘도 나오셨는데 다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사람이 좋다. 그러나 있는 줄 모른다. 자, 요 약점을 지적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 와 있는 정도면 정치에 꽤 관심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다 의원님 처음 봤어요. 그러시죠? 자,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한 4년 전쯤에 성주 지역에 사드 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당에서 초선 의원들 5명 정도가 성주에 내려갔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중국에 갔습니다. 5명 그때 국회의원들하고. 그렇죠. 사드 반대하는 의원들 중국에 갔다 가지고 굉장히 비난했죠. 그것 때문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TV에 안 나오신 거예요? 저는 병풍처럼 앉아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3번씩 최고위원회를 하거든요. 그걸 2년 동안 거의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발언을 안 하니까 발언을 안 하니까 예, 뉴스 시간에 일주일에 3번을 항상 나왔어요. 지나가기만 하는 거죠. 당직자인가?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용히 계셨냐 이거죠. 사실은 좀 부끄러운 것도 있었어요. 제가 60살이 넘어서 국회의원이 처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재선 의원 중에서는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우리 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데 출삭거리거나 자꾸 내가 후배들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후배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그런 정도 생각하고 나서지를 않았던 거죠. 예,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난 20대 국회 4년 동안 제가 당에서 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내려놓기는 좀 아쉽기도 하고 여기에서 더 피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이제 사무총장하고 저하고 부총장 불러가지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전당대회를 잘 마무리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요. 하고서 후보 등록 며칠 있다 하고 지금 당직을 다 사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예. 저희가 자는 수가 있어요. 뉴스공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출마의 이유가 뭐냐. 당정청 조율이 정권 후반기 되면서 점점 잘 안 되고 있다. 예. 청와대 쪽,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 동지들이죠. 그분들하고 얘기가 잘 돼요. 되면 그것이 이제 정부로 내려갑니다. 관료들에게 내려가는데 초기에는 당과 청와대가 조율한 얘기들을 잘 했는데 어느 때부턴가 점점 이게 좀 약해져요. 소수의 관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얼마 전에 재난지원금 있었죠. 당에서는 매우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국민들 직접 만나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정말 많다. 그걸 해라. 그런데 재정 건전성 이러니 뭐니 해가지고 그래서 비공개 회의에서 아주 많이 화들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들이 다 힘들어서 다 주저앉고 싶은데 그 곳간에 그럼 쌀 사놓고 그 누구 쓰라고. 그래서 심한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심한 얘기 뭐라고 했는지 알려주세요. 잘라버려야 된다고. 아, 잘라버려야 된다고? 이해찬 대표가? 아니 그때 누가 그랬나 모르겠네. 저런 식으로 나오면 잘라버려야 된다는 얘기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를 할 때 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취득세 부분 지금 싱가포르가 12% 그렇거든요. 그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걸
안 했어요. 누가 안 한다는 겁니까? 청와대하고는 얘기가 됩니다. 당청은 되는데 관료들이 잘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다 잡지 않고는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가 썩 원활치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그 일을 제가 좀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님이 왜 그 일의 적임자입니까? 그동안 그 주요 당직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에 지도부에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박주민 최고하고 저하고 둘이 지금 이번에 나선 건데 이제 그러니까 이전 최고위원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박주민 의원은 이제 대표로 출마했고 내가 최고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다 봤기 때문에 그거를 나를 최고위원으로 딱 뽑아주면 제가 공개 발언을 하겠다. 2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1년 전에는 어느 정도였고 최근에 어느 정도였는가. 다 적어두셨어요? 제가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관료가 다 그런다냐고 소수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요?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복지부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복지부동 정도는 좋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이 일을 해나갈 테니까. 근데 그걸 왜곡시킵니다. 당과 그 정부 사이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어가지고 중간에서 대표적인 게 저는 2014년에 부동산 3법이라는 것 때문에 왼통 돈잔치를 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지금 국토부에서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게 가능합니다. 자 본인의 역할을 딱 그렇게 정하셨군요. 정부 고유 관리 중에 청와대와 당이 나아가려는 방향을 방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최고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잘 컨트롤 해보겠다. 예, 그린벨트 해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그린벨트 해제의 해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 3일이 마치 해제해서 뭘 짓는 것처럼 보수 언론하고 짝짝꿍되는 예, 그런 관료들이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좋은데 다 의원님의 이 지금 낮은 인지도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제 네. 아, 소병훈이라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아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셋 중에 한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자기 지도부를 꾸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그런 약점이 있는데 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게 보완이 될 것이다. 세 분 다 제가 가깝습니다. 이낙연 의원 같은 분은 굉장히 안정돼 있죠. 어려운 시기 총리를 맡아가지고 잘 수습을 했습니다. 근데 가깝게 다가가질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네. 워낙 사람이 좀 점잖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할까요? 완벽한 스타일이죠. 저보고 나쁘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의원님은 빈틈이 거의 없어요. 지난 국회에서 총리 때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거 보면 거의 완벽하다. 사실은 그때부터 인지도가 올라가서 그렇죠. 또 그분에게는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다, 이 사람. 내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친화력이 강합니다. 누구하고도 아마 한 5분만 지나면 바로 가까워질 겁니다. 그럼 의원님이 필요 없잖아요. 예? 그 대신 제가 이제 좀 선배거든요. 예, 김부겸 후보를 조금 조금 늦춰라 할 때 과열될 때가 있습니까, 그분이? 정당 대표한테는 직언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김부겸 후보는 서점을 했었거든요. 출판사와 서점의 관계. 80년대 초인데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학생 운동 하던 분들이 뭐 감옥도 갔다 오고 학교에도 쫓겨나오고 하면은 다른 데 갈 서점 데가 많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인문사회과학 하는 출판 쪽에 많이 왔고 서점에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삭 출판사 사장이었고 김부겸 그 대표는 연대 바로 앞에 가면 오늘의 책이라는 서점, 그리고 그 옆에 그 오늘의 책 건너편에 있는 알서점은 우원식 의원이 그 대표였고 이해찬 대표는 당시 공천동에 있던 광장서점의 대표였고. 책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업자와 책을 파는 사장님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 책을 파는 것 자체가 범죄로 생각해가지고 불온서전이라고 해요. 불온서적이라고 해서 잡아가고 그랬습니다. 네. 그 시절에 책으로 그 학생들에게 세상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한 분이어서 김부겸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은 말 못해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후보는 또 저하고 상임위를 20대 초에 같이 했어요. 요즘도 아침에 늘 봅니다. 박주민 대표 이렇게 좀 선수도 낮고 나이도 좀 어리잖아요. 와서 이제 함부로 하려고 할 때 제가 그 보디가드
제가 옆에 있으면 못 건듭니다. 전부 다 내가 옆에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완성될 수 있다. 누가 되더라도 제가 옆에 없으면 대표 일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유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10월 유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1972년 11월 21일 날 통과했는데 제가 11월 22일 날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그리고 일주일 후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습니다. 유신헌법 최초 데모자이고 최초 제적생. 그건 지금 우리 운동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20살 때잖아요. 20살 때. 그거 40 몇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 제 안에 있다. 40 몇 년간 한 번도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나온 거 또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 일 중에 이제 대한민국 최초가 몇 번 있어요. 이삭 출판사라는 건 그 출판사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서점 중에서 최초로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등록 취소. 불운 서적 낸다고 그래서 세계 나갔고. 알겠습니다. 자, 책은 없습니까? 책은? 제가 출판을 오래 했겠고 이제 정치에 이제 들어온 게 2007년입니다. 그 출판을 오래 하다가 갑자기 정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요거 좀 약하네요. 약해요. 그리고 제가 강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나고 그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그러고서 만나자마자 첫눈에 반해가지고 그날 결혼하자고. 그날 바로 결혼하자고. 보통 정신이 없는 사람 괜찮지 않은데 보통 여자들 입장에서 미친놈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렇죠. 이제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죠. 예. 근데 몇 달 정도 이제 줄기차게 스토커인데 그거는 그러면 처벌을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안 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정신 차리라고. 어떻게 가지고 설득하셨어요? 제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아 편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글재주는 좀 있는 편이에요. 부인께서는 크게 후회하시죠? 그 사람이 예. 목사님입니다. 아마 그 신앙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안 돼 보인다. 안돼 보인다. 신앙의 힘으로. 저는 오늘 얘기를 잠깐 할까요? 여러분 임대차 3법이라는 그 법이 지난 20대 같으면 꿈도 못 꿉니다. 이번에 우리가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지금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그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았더라면 이번 법 통과 못 합니다. 진선미 위원장이 이제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장 방이 따로 있어요. 진선미 위원장 방이 아주 전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선미 위원장한테 그랬어요. 나를 최고위원 시켜주라. 내가 절대로 자리 지켜주겠다. 그렇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할 일은 18개 상위 중에서 뭐 몇 개를 주고받고 이런 건 절대 안 되겠다. 국민이 준 그 힘을 일하는 걸로 풀어야 되겠다. 지금 당 지지율이 출렁거린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라고 한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하자. 그 공수처법은 무효나 마나 마찬가지로 새로운 법이 필요하면 새로 만들어서라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 그럼요. 임대차 3법 같은 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또 시행을 못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본회의 통과하면 국무회의 열게 해서 의결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시행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 의원님. 의원님 이런 분이구나. 느낌이 좀 왔어요. 제가 21대 그 압승하는데 한 역할을 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21대 총선 180석 얻는데 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한 그걸 역할을 어떻게 했냐면 이번 총선을 승리하는데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전부 다 주도한 겁니다. 그럼 지난 2년 이해찬 동안. 대표가 잘한 거 아닙니까? 예, 이해찬 대표가 잘하셔서 예. 나도 함께 잘할 수 있었다. 이해찬 대표한테 며칠 전에 등록하기 전에 저 이번에 최고위원 하랍니다. 그랬더니 그럼 열심히 해, 잘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해. 그분은 마무리해 주세요. 대단한 전략가. 네. 대단한 전략가다. 대단한 전략가. 아니 이해찬 틀림없이 대표 말고 본인. 그런 괜찮은 사람이
당의 가장 중요한 조직을 소병원한테 맡겼다. 예. 하고 20년 집권정당 만들어라. 그래서 제가 관둘 수 없습니다.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